그 66페이지 맨 밑에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나오죠. 그 토지 부담률이 왜 농림지역의 땅을 밀고 도시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도로도 확장하고 도로 만들고 초등학교 부지 만들고 시청 청사 부지 만들고 그러죠? 뭐를 얼마 잘 먹는지 학원에서 뷔페 식당 냄새가 나요. 나도 다양한 음식을 먹으니까 뷔페 식당 온 것 같아. 식당 준비됐나요? 강의 들을 준비?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도로 부지 등으로 제공하는 비율을 말해요. 그래서 맨 하단 박스 보면은 1.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 초과하지 말해요? 50%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지계획구역 특성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고 60%.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이상 동의가 되면 3분의 60%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자, 일단 다시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땅 주인들한테 공공용지로 제공하라는 거예요. 얼마 넘지 마라? 50%. 지정권자 인정하면 50%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60% 넘는 경우도 있죠. 동의 얼마 얻으면? 예전엔 전원동의였거든요. 지금은 3분의 2만 이상만 동의하면 60% 넘게 정할 수도 있다. 토지 부담률이 높으면 단순히 얘기하면 내가 가진 땅보다 토지 부담률 40%를 할게요. 내 가진 땅이 100평이면 40평 떼어서 60평만 받는 60평. 토지 부담률이 50%다. 절반만 받는 거예요. 그 대신 토지 부담률이 높으면 내가 환지받는 땅은 이렇게 작게 받겠지만 도시 기능은 좋아져요. 도로가 4차선이 5차선, 6차선 될 수 있고 공원이 하나가 2개 될 수 있고 평당 가치는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림지역을 밀고 도시로 맞게 하려면 도로도 신설하고 또 시청 청사부지 만들고 동사무소 초등학교 부지 다 조성하잖아요. 그때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 근본적으로 얼마 넘지 마라? 50%.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고? 60%. 3분 이상 동의하면 60% 넘을 수도 있다. 그러면 토지 부담률을 구하시오 하는 숫자가 나오는 객관신문이 나오면 뒤에 꼬랑지가 없어요. 지정권자가 인정했음, 3분의 2 동의했음 이란 말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50% 넘는 건 다 틀렸죠. 보나마나. 그러죠? 그렇지, 뭘. 50%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토지 부담률을 55%다, 60%다, 65% 3개 나왔다. 다 틀렸죠. 안 봐도 되지. 그러죠? 그 다음 50% 아니면 45%, 40% 이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전체 면적이 분모로 간잖아요. 그렇죠. 공식이. 그래서 환지계획구역 면적이 분모로 가고 분자가 보류지라고 하는 이 2개만 외우면 되는 거야. 전체 면적이 밑에 가요. 밑에 게 분모인지는 알잖아요. 위에 게 분자. 그러죠? 정말 제가 개론 강의해야 돼. 개론. 깔끔하게 막 찬찬히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춰서 야가 분모고요, 얘가 분자고요, 분모 분자 더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 면적은 환지계획구 전체 면적이 밑에, 보류지가 위에. 그리고 공통적으로 위아래 전부 다 시행자가 가진 땅, 시행자에게 들어가는 공공용지 이런 말 나오잖아요. 시행자가 가진 땅 이란 말 나오면 공통으로 빼버리면 돼요. 자,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환지계획구역 면적이 20만이래요. 보류지가 12만이래요. 자, 20만 분의 12만으로 해요. 일단 공식을. 빼기 둘 다 얼마? 4만. 그러면 16만 분의 8만. 그러죠? 그러면 자, 분자가 분모에 얼마가 된 거예요? 2배가. 2배라 가는 그걸 2배라. 50%가 된 거잖아요. 토지 부담률은 얼마 제공했다? 50%. 자, 전체 면적이 밑에 가는 거예요. 분자가 위로 가고 공통으로 시행자 가진 땅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온 문제였어요. 맨 처음 나온 문제, 기출문제.
그 다음에 나온 기출문제가 40%, 그 다음 나온 기출문제는 45%가 답이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토지 부담률 구하라 그러면 전체 면적이 분모로 환지계획구역 면적 분의 보류지 두 개만 알면 돼요. 근데 뭐 어떤 복잡한 문제는 막 채비지 면적 다 들어가거든. 다 필요 없어 그거. 그리고 공통 위아래 공통으로 시행자가 가진 땅을 빼주자 이렇게. 뭐 이 정도 반복해서 외우겠죠? 자, 밑에 환지 예정지 있나요? 답을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저 환지 예정지 나면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환지 계획 인가받고 그대로 공사에서 환지 처분하는 게 순리입니다. 공사 도중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예정지 지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임의적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일부 공사가 끝났어. 그런데 언제나 여러분 머릿속에는 최종 환지 처분은 전부 다 끝나야 환지 처분합니다. 환지 처분을 해야 나의 땅이 되잖아요. 공사 일부가 끝났습니다. 일부가 끝났으니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전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얘를 보류주로 정했다 치고 A가 이 땅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건 이 땅 받을 땅인데 이 부분 공사 끝났네. 그러면 예정을 해줘요. 환지 예정지 나오죠? 그러면 예정지는 근본 목적이 한 가지예요. 예정받은 땅에 가서 너 옛날 종전 땅처럼 마음대로 이 땅을 뭐 하라고? 그러죠. 예정받은 땅에 가서 뭐 하라고? 사용 수익을 미리 하라고. 언제까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처분 할 때까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환지처분의 효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지 지정의 효력은요, 공사 도중에 예정지 지정했지요. 그 효력 발생일부터 언제까지만이라고?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다음 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정지 지정을 했죠? 그럼 예정지에 가서 원래 내 땅처럼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사용수익 언제까지?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그럼 예정지에 가서 사용수익을 하니 A는 원래는 이 땅 가지고 있었지요. 요 정도 위치를 가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옆에 땅을 예정받았으니 종전 옛날 땅은 내 것처럼 사용수익하면 될까요? 그럼 이중인데? 그래서 예정지에 가서 사용수익하고 종전 땅은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다. 그런데 예정받은 땅이라도 예정지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수익만 하지 이 땅의 처분권까지는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지처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정지 지정을 받았다면 A는 예정지에서 사용수익하고 종전 땅은 사용수익할 수 없다.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없어지는 거지. 처분권도 없어져요? 그래도 종전 토지의 처분권은 남아 있는 거라.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에 객관식 시험 나오면 예정지 지정을 받은 자는 예정지의 소유권 취득한다.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물권 변동은 등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물권 변동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사용 수익만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정지 지정은 예정지에 가서 뭐 하라고? 사용 수익 미리 하라고. 굳이 불안정하게 전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없고 예정받은 땅이라도 처분권까지는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정지 지정을 받았죠? 그 사람은 종전 땅은 사용 수익을 못하지만 처분권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종전 땅에 임차권자가 있을 수 있지요. 계약기간 남았는데 땅 주인이 옆에 땅으로 예정받아 버렸지. 그럼 종전 땅에 있던 임차권자는 예정받은 땅에 가서 임차권자로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종전 땅은 사용 수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땅보다 예정받은 땅에 가서 사용해 보니까 조건이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가 나와요.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60일 하라고. 자, 다시 한번. 원래는
예정지라는 건 없는 겁니다. 환지계 인가받고 공사해서 환지 처분하는 거요. 환지 처분을 받아보니 환지받은 땅이 옛날보다 좋을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지요. 이때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어 나부터 60일 내에. 그러면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는 원래 언제 할까요? 원래는 환지 처분하고 난 다음에 한다니까요. 환지 처분하고 난 다음에 깎아달라고 높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공사 도중에 예정지 지정하면 미리 할 수 있다면, 그럼 둘 중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예정지 지정하고 난 다음에 깎아달라고 했다, 깎아줬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전체 끝나서 환지 처분했대 또 깎아달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원래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이 권리 조정은 최종 환지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공사 도중에 미리 예정지 지정하면 그때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미리 해버릴 수도 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정지 지정은, 예정지 지정하는 이유는 예정지에 가서 네 땅처럼 미리 뭐 하라고? 사용 수익하라는 거예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그러면 종전에 나의 땅은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예정지 지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물권 변동한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미리 가서 뭐만 하게? 사용 수익만. 그래서 지정 효과 쪽에 오른쪽을 보면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이동, 처분권이란 말은 없잖아요. 예정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자, 환지 처분이 공고가 되는 날까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종전의 옛날 토지는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등의 수인 의무라고 있나요? 이건 이 얘기예요. A라는 사람이 이 부분 예정받았죠. 원래 이 땅의 원래 주인은 B였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예정받았을 거니까 예정지의 종전 땅 주인 B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B는 예정받은 A가 와서 사용 수익할 때 얘는 못하게 방해하면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은 지 옛날 땅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누가 예정받을 놈이 있을 수 있지.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정받은 땅에 원래 주인이 있다면 새로 예정받은 사람이 사용 수익할 때 방해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수인 의무예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이 효력이 발생하거나 예정지 사용 수익 개시하는 때 당의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또는 별도로 정한 사용 수익 개시일이 있다면 이때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옛날 땅은 사용 수익할 수 없고 그 토지를 예정지로 지정받은 자의 사용 수익 행위를 방해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뜰 때 읽고 난 다음에 그렇지 맞다 틀리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환지 예정지 지정했잖아요. 그 땅에 종전 땅 주인이 있겠지. 그 사람이 예정받은 자가 사용 수익할 때 방해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핵심이 그 얘기예요. 채비지에 사용 수익 처분 가능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하나. 원래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가 언제부터 팔 수 있을까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누가 가져간다고? 채비지는 시행자인데 보류지도 시행자? 어디에서 정한 자? 실시계획이 정한 자? 그럼 마구잡이로 떠든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자, 어딜 보냐면은 68페이지 보세요. 이게 지금 이 교재가 진짜 깔끔하게 공부하기 좋게 됐지 않습니까? 진짜로 대단하게 안 돼가지고 탁탁하는데 딱딱 들어게 환지 처분이라고 돼 있지요. 환지 처분의 저 밑에 채비지 보류지 규칙 보세요. 환지 계획으로 채비지 보류지 정하면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질문을 봐봐요. 시행자는 채비지를 언제부터 처분할 수 있냐? 그 채비지 지정된 땅에 권리 취득해야 내 마음대로 팔지.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이
채비지로 조성하기로 했고 공사 다 조성했잖아요. 자, 3월 1일 날 환지 처분한다. 3월 1일 어디 갔어? 자, 그러면 채비지는 누가 가져간다고? 시행자. 그 옆에는 보류주를 정했다. 얘는 환지 계획에서 환지 계획으로 양천 구민회관 지을 땅 양천구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환지 계획에서 종로 구민을 위한 도서관 교육청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채비지를 언제 파냐 그러면 환지 처분을 받고 환지 처분 공고해야 되잖아요. 다음 날부터 시행자가 마음대로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채비지로 정한 이 땅에 공사 끝나가지고 도중에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 공사 도중에 채비지 받을 땅에 채비지인 이 상태가 공사 끝났다. 시행자, 이 땅 지금부터 팔아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사 도중에 채비지에 대한 예정지 지정하면 사업 시행자가 사용, 수익해야 할 뿐 아니고 뭐도 할 수 있다고. 미리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팔았을 때 그 채비지를 취득한 자는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할 때 권리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 끝난다. 채비지를 사업 시행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고? 공사 다 끝났을 때예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채비지를 미리 팔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예정지의 효과예요. 67페이지 다시 와서 67페이지 다시 오면 그 예정지 지정 효과 중간 거 봐봐요. 채비지의 사용 수익 모두 가능. 자, 그래서 채비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이 충당하기 위해 이를 사용 수익해 하거나 모두 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눈빛을 보면 눈빛이 영롱한 사람들은 늘상 얘기하지만 별로 머릿속에 안 남아. 눈빛이 부들부들 떨려야 뭐가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다. 아주 눈이 막다니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눈 작은 게 진짜 좋아. 안 보여. 상대방이 내 눈을 못 봐. 다시 채비지를 시행자가 사용 수익 처분하려면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채비지는 미리 사용 수익해 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채비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표현들이 반복돼서 익숙해야 객관식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예정지라는 것은 공사 끝난 부분을 미리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론은 예정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받은 땅에 가서 뭐 한다고? 사용 수익만 하지 처분권은요 아예 안 된다니까.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비지에 대하여 공사 끝났다고 해서 예정지 지정하면 시행자는 야를 사용 수익해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 이 말. 예외로. 그 다음에 밑에 임료, 지료, 증감, 청구, 계약의 해지, 권리 표기라고 있지요.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지문으로 툭 뜬단 말이에요. 그 문장 그대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자, 권리 조정 볼게요.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종전의 임대료, 지료,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올려달라고, 임차인은 깎아달라고 한 문장 속에 넣은 겁니다. 증감 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아예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뭐하여 해지해서 나 못 할랍니다, 갈랍니다 해도 돼요. 땅 주인 너무 과하게 올리는구나. 계약기간 남아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 권리 포기 계약 해지 보면 예정지 지정으로 지역권, 임차권 등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자, 누구 찾아가서 손실보상? 아유, 중요한 거 나옵니다. 시행자 찾아가서 보상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시행자가 권리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손실보상했다면 그 시행자는 해당 토지 건축물 소유자, 그로 인한 이익 얻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러한 임료, 지료, 증감, 청구, 계약의 해지 등등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며칠? 60일 지나면
못합니다. 60일 내에 하라고. 자, 봐봐요. 환지하기 전에 농림지역의 땅이었다고요. 땅 주인 A였지요. 이 땅을 B란 사람이 빌려서 목장 용지로 쓰고 있었다. 그런데 도시적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장 소 못 키우지. 그럼 계약기간 나무나 마나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 다 옮기고 하려면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이건 손해가 아니고 손실이라고요. 적법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거니까. 그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누구 찾아가라고? 왜 법조문을 시행자한테 가라고 했을까? 땅 주인이 뭔 죄가 있냐고. 그러죠? 땅 주인은 개발 사업하고 그냥 그 중에 땅 주인 일부인데. 땅 주인 찾아가서 너 소 다 옮겨야 보상해라고. 소송 붙기 시작하면 10년이 걸려요. 공사 못하니까 법조문 만들 때 시행자한테 가라고. 시행자가 보상을 해주는 이유는 공사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면 계약기간 남았는데 임차인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인 땅 주인이 그 상태에서 이 땅을 제3자에게 또 세를 주고 이익이 또 생길 수도 있지. 그러니까 땅 주인 찾아가서 구상권 행사하는 거예요.